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많은 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자영업의 현실, 그리고 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입니다. 최근 뉴스를 접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의 폐업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 깊숙이 자리 잡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처럼 복잡하고 안타까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다각도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최근 국세청의 충격적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폐업한 사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수많은 개인과 가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폐업의 물결은 2025년을 거쳐 2026년에도 그 기세를 꺾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 폐업률은 무려 9%대 중후반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고 이용하는 업종들, 예를 들어 음식업과 소매업의 폐업률은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돌아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음식업의 폐업률은 약 15.8%에서 16.2% 사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매업 역시 약 15.9%에서 16.7%에 이르는 높은 폐업률을 보이며 해당 분야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게 창업이라는 용기 있는 도전을 감행하고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그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77%에 불과하며 3년 후에는 절반 정도인 53.6%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도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는 곳은 고작 40.2%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통계는 자영업의 높은 진입, 장벽과 더불어 매우 낮은 생존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현재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71.9%에 달하는 대다수는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조차 버거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시급한 문제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온 사업장을 뒤로하고 폐업이라는 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이유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크게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정리하고 각각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압박은 우리 가게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심각하게 감소시켰습니다. 생활의 필수적인 비용들은 계속해서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 위축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가게를 찾는 고객의 발길은 뜸해지고 손님들의 지갑은 굳게 닫혀 있는데 반대로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 비용과 같은 고정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부터 실질 소매 판매는 무려 12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비자들이 꾸준히 지갑을 닫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며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한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요 원인은 고정비 부담 가중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입니다. 특히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식자재나 기타.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월 200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까지 합산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고용 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단순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정비 증가로 다가와 자영업자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대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권이 좋다는 이유로 혹은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국제 정세 불안정과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해 식자재 및 기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자영업자들의 마진율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을 무작정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가 상승을 고스란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금리 및 대출 상환 압박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기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빚을 내어 사업을 꾸려나가는 자영업자들에게 고금리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취약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은 무려 12.2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이며 금융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심각한 상황을 시사합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또한 1.88%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부채액은 5,920만 원에 달하며 이 부채를 보유한 자영업자들 중 약 20%는 매달 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자 상환만으로도 허덕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는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출 상환 압박은 자영업자들을 심리적, 경제적으로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달 플랫폼 및 유통 구조 변화입니다. 오늘날 외식업을 포함한 많은 자영업 분야에서 배달 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배달 앱 없이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비용 부담이 숨어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의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차지합니다. 여기에 배달 대행 라이더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달료까지 더해지면 음식점의 고정비중 배달 관련 비용이 무려 6,070%를 넘어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열심히 팔아서 매출을 올려도 상당 부분이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에 지급되는 구조이다 보니 실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순수익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플랫폼 판매 수수료, 광고 및 프로모션을 위한 비용, 그리고 높은 배송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유통구조의 변화가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더불어 막대한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영업의 과밀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내수시장 규모와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5%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약 18%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여러 사회 경제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마땅한 재취업 기회나 안정적인 노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회전문 창업 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퇴직 후 마땅한 대안이 없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고 다시 재기를 위해 또 다른 자영업에 도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창업 문턱이 낮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는 곧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수익성은 악화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도 자영업 위기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재의 자영업 위기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나 불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무인화,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인력 기반 서비스업은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키오스크 도입, 로봇 바리스타, 스마트 팩토리 등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고, 이는 곧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특성에 따른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건설 경기 불황은 인테리어, 설비, 자재 등 건설 관련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정책과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내연기관 차량을 전문으로 수리하던 카센터들은 심각한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비 인력과 설비의 전환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막대한 투자와 기술 습득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숙박 및 레저 산업, 특히 캠핑장과 같은 업종들은 이용객 감소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체의 큰 흐름과 산업 구조의 변화는 특정 업종의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결국 폐업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폐업이라는 아픈 경험을 겪은 후에도 마땅한 재취업 기회를 찾지 못해 또다시 자영업 시장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회전문, 창업의 굴레에 갇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를 넘어선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그리고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내수 침체와 지속적인 소비 위축, 인건비와 임대료 등 감당하기 어려운 고정비 부담의 가중, 고금리로 인한 대출 상환, 압박, 배달 플랫폼과 같은 유통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수료 부담, 우리나라 시장 규모 대비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과밀화, 그리고 무인화와 같은 산업 생태계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까지. 이 모든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 현재의 암울하고 어려운 자영업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입니다. 수많은 개인의 꿈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영업 위기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사회 전체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재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자영업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